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신도시와 똑같이 생긴 도시가 지구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CU 편의점 GS25 메가커피 이마트 아파트 단지 놀이터까지 한국과 판박인 이 도시 어디일까요? 정답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 도시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몽탄 신도시. 몽골의 몽과 동탄의 탄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하필 몽골이, 왜 하필 한국을 이토록 닮게 됐을까요? 한국 언론의 시각이 아닙니다. 몽골 현지 미디어와 몽골인들이 스스로 분석한 이유 3가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영상 더 보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 30년간 몽골 도시의 뼈대를 직접 세웠다는 겁니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를 맺습니다. 당시 몽골은 소련 붕괴 직후 경제적 후원국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몽골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략의 이름이 바로 제3의 이웃 정책, 미국 일본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키우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은 몽골에 차관 1.3억 달러, 지원금 2.0억 달러, 총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합니다. 집단 난방 발전소 건설 도시 인프라. 울란바토르의 기반이 한국 자본과 기술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정점이 2023년에 터집니다. 몽골 건설부가 발표한 솔롱고, 몽골어로 무지개 프로젝트. 한국 수출입은행에 2억 6,700만 달러. 차관을 기반으로 울란바토르 한울구 일대에 5,00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착공한 겁니다. 온돌 난방 단열 구조. 한국식 건축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 이 단지를 두고 몽골 교민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서울이나 신도시를 닮았다. 현재 울란바토르 시내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만 10여 곳. 코오롱 글로벌이 수주한 단일 사업 규모는 약 2,957억 원으로 현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몽골 제1부총리 야모소르 우흐랄은 지난해 열린 한몽 포럼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난방 시스템과 스마트 시티 기술이 도입된다면 울란바토르 시민의 건강과 삶이 바뀔 것이다. 정부가 원했고 자본이 움직였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몽골 인구의 10%가 한국을 직접 살아봤다는 겁니다. 특히 몽골 도시 가구 2가구 중 1가구에 한국에서 살아본 가족이 있습니다. 몽골 전체 인구 340만 명 중 약 30만 명, 즉 국민 10명 중 1명이 유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 지하 주차장, 놀이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돌 난방의 따뜻함, 슬리퍼 신고 내려가는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이들이 몽골로 돌아갑니다. 전주에서 8년간 유학한 몽골인은 귀국 후 울란바토르의 한국식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떡볶이, 튀김, 김밥. 학생 시절 분식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그 맛이 그리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온 몽골 기능 인력들은 자국 아파트 공사의 한국식 공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몽골 부촌에서는 대부분 한국식으로 아파트를 짓는 게 유행이다.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도 곧 들어설 것이다. 이건 위에서 강요된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을 경험한 몽골 시민들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장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브랜드 확장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를 함께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드라마 속 서울 아파트가 몽골 청년의 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몽골의 인구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65%가 35세 미만. 세계에서 손꼽히는 초절문 나라입니다. 이 세대가 어린 시절 본 것들이 있습니다. 1990년 수교 직후부터 한국 드라마가 몽골 공영 TV에서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가 시작이었고 대장금 야인 시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방영된 드라마 안의 유혹은 몽골 전국 동시 시청률 80%를 기록합니다. 전 국민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드라마 안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카페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신도시 거리가 있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그게 현대적으로 산다는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한국 편의점 CUGS25가 현재 몽골 편의점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16년 진출 이후 울란바토르에만 4개 매장 운영 중. 뚜레쥬르는 17개 매장, 메가커피는 아파트 단지마다 입점해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 인더고 트래블러는 울란바토르를 방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서울에 온 것 같았다.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한국 간판이 보이고 한국 음식 냄새가 났다. 다만 일부 몽골 언론은 경계의 목소리도 냅니다. 몽골이 한국의 제22도가 됐다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2005년에는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한글 간판이 일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지금도 몽골 사회 안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고 시장이 움직이고 도시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선택했고 개인이 경험했고 문화가 욕망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소련이 떠난 자리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국을 직접 살아본 30만 몽골인이 돌아와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자란 세대가 그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년 전 역사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13세기. 몽골이 세운 원나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수도 베이징 한복판에서 뜻밖의 유행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고려의 옷, 고려의 음식, 고려의 신발. 고려인 출신 공녀와 황관들이 원나라 황실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들의 생활 방식이 원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려양. 고려의 스타일.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뒤에도 이 유행은 계속됐고 명나라 건국 후 100년이 지나서야 원래 중국 풍습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식 금지됩니다. 정복자의 나라에서 피정복자의 문화가 100년 넘게 유행한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를 논할 때 학계와 대중이 가장 먼저 손꼽는 시기는 단연 고려의 귀족 문화입니다. 금속활자,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그 찬란한 문화의 힘이 정복자의 궁궐까지 스며들어 유행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몽골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21세기 고려양 아니냐. 7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라 이름은 고려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세계를 지배하던 원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한국의 문화는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왔다는 것. 그 고려의 문화적 DNA가 지금의 K드라마, K팝, K도시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고려의 명맥을 이어받은 것이라면 몽탄 신도시는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울란바토르의 저녁 아파트 단지 아래 편의점 불빛이 켜집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온 몽골 청년이 컵라면을 고릅니다. 700년 전 원나라 귀족이 고려 신발을 신고 걷던 그 모습과 어딘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풍경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꼬레아 만세.